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런 기능이 있으면 편할 텐데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이런 부족한 5%를 채워주는 기능들이 윈도우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윈도우의 접근성 설정을 이용한 편리한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접근성 설정을 위해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접근성 설정이라고 있죠? 접근성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좌측을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부터 마우스 포인터, 커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좀 더 윈도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게 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부터 보도록 할까요? 디스플레이에는 여러분이 윈도우 화면에서 보는 텍스트의 사이즈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샘플 텍스트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사이즈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이 저는 120%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잡고 움직이시면 텍스트의 사이즈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윈도우에서 보는 모든 글씨 사이즈가 지금 제가 설정한 이 퍼센테이지로 바뀌게 되겠죠. 자, 적용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은 변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윈도우에서 보는 텍스트 사이즈만 바뀌게 됩니다. 폴더명부터 이 설정 화면에 있는 텍스트까지 전부 바뀌게 되죠. 요즘은 해상도도 높아지고 모니터들도 커져서 눈이 좀 나쁘신 분들은 텍스트가 작아서 글씨 보기가 좀 어렵죠. 이럴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조절을 해서 편하게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모든 항목 더 크게 보기죠. 자, 지금 저는 150%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퍼센티지를 올리게 되면 텍스트뿐만이 아니고요. 폴더 모양이라든지 이런 창까지 전부 다 커지게 되겠습니다.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눈도 편하고 보기도 훨씬 좋습니다. 여기를 누르시고요. 이 퍼센테이지에서 여러분이 눈에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퍼센테이지로 바꿔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마우스 포인터죠. 여기서 마우스 포인터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컬러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바로 띄어서 이용하기가 훨씬 쉽겠죠. 자, 이것도 변경을 하시면서 여러분 눈에 가장 적합한 사이즈로 바꿔주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텍스트 커서가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텍스트 입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럴 때 이 커서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모니터가 크게 되면 문서 작성 같은 거 할 경우에 이 텍스트 커서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커서 위와 아래 이런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컬러가 들어가서 바로 찾을 수가 있죠. 저는 지금 끔으로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 커서 표시기를 켜셔서 컬러를 지정하시게 되면 훨씬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문서 작성하실 때는 꼭 한번 적용해서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커서 모양도 변경할 수 있죠. 커서 두께 변경입니다. 이 부분을 올려주시면 커서가 이렇게 바뀌죠. 커서가 얇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커서 두께를 약간만 올려주시면 이것도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시연을 해드릴 수 없는 것이 화면 녹화할 때는 이런 게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은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돋보기가 있죠. 자, 돋보기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경우에 이 돋보기를 사용해서 디스플레이의 일부만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켜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확대가 돼요. 그 다음 마우스를 화면 아래쪽으로 붙이게 되면 화면이 스크롤이 되게 되고요. 또 좌측으로 붙이면 좌측으로 스크롤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색상 필터입니다. 이 색상 필터는 내가 원하는 색조로 화면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건 어떨 때 쓰느냐 하면 여러분이 컬러 모니터를 다 쓰시죠. 그런데 문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텍스트만 읽을 경우에는 눈에 굉장히 무리가 오죠. 계속 컬러로 밝은 빛을 보다 보면 눈에 굉장히 무리가 오게 됩니다. 장시간 볼 때는 특히나 더 그렇죠. 자, 그래서 요즘 이북 같은 거 많이 보시는데 이북 리더기는 아예 컬러가 나오지 않고 흑백으로 나오죠. 자, 그게 눈이 덜 필요해서 그런 거죠. 자, 이 컴퓨터에서도 그런 문서 같은 거 볼 때는 이 색상 필터를 켜서 보시면 훨씬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켜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흑백으로 나오네요. 지금 여기에 회색조라고 돼 있죠. 이 회색조를 주게 되면 모든 컬러가 흑백으로 바뀌면서 특히나 문서 같은 거 작업을 하실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텍스트들 볼 때는 정말 편리해요. 그래서 긴 문장 같은 걸 읽는다든지 이북 같은 거 보실 경우에는 꼭 색상 필터를 켜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눈에 무리가 가지 않고 장시간 보시더라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북 같은 거 볼 때는 꼭 켜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매번 설정 들어와서 이거 켜기 귀찮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필터를 설정, 해제하는 바로가기 키 허용, 이걸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키보드에 윈도우 컨트롤 C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흑백으로 바뀌죠.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은 원래 색약인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능인데요. 색약인 분들은 이용을 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녹색약, 적색약, 제3생명 분들은 이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색약이 아닌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문서 읽을 때는 꼭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고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고대비를 이용하게 되면 텍스트를 좀 더 강조를 해서 글씨를 보기가 좀 더 쉽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 기능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글씨 구분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 이용하시면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오히려 눈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꺼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레이터라고 나오죠. 이 내레이터 기능은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윈도우에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요. 윈도우에 있는 이 내용들을 전부 말로 읽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켜게 되면 내레이터 대화 상자 확인 꼭 단축 Alt 플러스 사인으로 내레이터를 끝냅니다. 이렇게 화면 전체의 내용을 전부 말로 표현을 해주죠. 이거는 필요 없는 분들은 쓰실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청각이라고 또 나오죠. 오디오 보시게 되면 장치 볼륨 변경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우리가 볼륨 바꿀 때도 많이 이용을 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모노 오디오 켜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운드 같은 걸 들으실 때 스테레오로 녹음이 된 게 아니고 모노로 녹음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쪽 스피커나 또는 한쪽 이어폰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모노로 녹음돼서 그렇죠. 스테레오로 녹음하게 되면 양쪽에서 소리가 나야 되죠. 자, 그런데 모노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모노 오디오 켜기를 켜게 되면 한쪽에서 나는 소리가 양쪽에서 나게 됩니다. 그 대신 스테레오 같이 양쪽의 소리가 다른 게 아니고요. 똑같은 소리가 양쪽에 똑같이 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모노로 된 사운드 들으실 때는 이 모노 오디오 켜기를 이용을 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음성 명령이 되겠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코타나 기능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윈도우 10에서는 이 음성 명령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든지 이런 기능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음성 입력을 하기 위한 바로가기 키가 눌리게 되면 이 음성 명령이 실행은 되지 않지만 기능 키는 먹긴 해요. 그래서 문제가 텍스트가 제대로 입력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윈도우 로고 키와 H를 눌러서 받아쓰기 시작하라고 하죠. 이 기능을 쓸 수는 없지만 단축키는 먹어요. 그래서 컴퓨터 이용하다가 이 단축키가 적용되는 바람에 텍스트가 제대로 입력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되죠. 자, 그런데 윈도우 H를 누릅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없다고 경고 소리가 나오죠. 자, 그 다음 텍스트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어때요? 이런 식으로 전부 자음모음이 분리돼서 들어가 버리죠. 이렇게 키가 잘못 눌려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입력될 경우에는 음성 인식 그 기능을 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작업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프로세스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마이크로소프트 텍스트 인풋 어플리케이션 이걸 꺼주세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작업 끝내기 해주시게 되면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도 원래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윈도우 11은 음성 명령은 되지 않더라도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은 제공이 돼요. 자,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텍스트 입력을 실행을 하게 되면 텍스트가 제대로 입력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지금 제가 한 것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인풋 텍스트 그 기능을 꺼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키보드가 있네요. 키보드 기능은 키보드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든가 또는 키보드가 없는 경우에 굉장히 난감하죠. 자, 그럴 경우엔 화상 키보드를 열어서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켬이라고 나오는데요. 필요할 때마다 설정이 와서 켜려면 귀찮죠. 자,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하면 되겠죠. 윈도우 컨트롤 O 되겠습니다. 윈도우 컨트롤 O 누르면 이렇게 바로 키보드가 뜨게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키를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소리도 나니까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이용을 하실 때는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은 캡스락이나 넘락, 스크롤락 이런 거를 눌렀을 때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시각 장애 있으신 분들 뿐만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분들도 이용하면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보통 캡스락이 눌리면 대문자가 쓰여지고 넘락이 눌리지 않으면 키보드 자판에 키패드가 적용이 안 되죠. 자, 그럴 때 여기는 캡스락, 넘락이 눌리게 되면 또는 끄게 되면 소리가 나게 됩니다. 해볼게요. 자, 캡스락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하면 캡스락이 눌렸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해서 토글키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활용하게 돼요. 자, 그 다음은 마우스가 되겠습니다. 마우스 눌러볼게요. 자, 여기 키패드로 마우스 제어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가끔 키보드에 있는 키패드를 누르면 넘락이 눌려져 있는데도 숫자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가 켜져 있어서 그래요. 예, 가끔 이게 켜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용하는 이유가 마우스가 가끔 고장이 났다거나 마우스가 없을 경우에 움직이려면 굉장히 난감하죠. 자, 그럴 때 이용하면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켜주시면 마우스를 자판에 있는 키패드 키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마우스 움직이죠? 자, 이렇게 좌측으로 누르면 마우스가 또 움직이고, 이렇게 키보드에 있는 키패드를 이용을 해서 방향키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상하 좌우 마우스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고요. 중간에 있는 이 O를 누르게 되면 마우스의 좌측 버튼 클릭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고 중간에 있는 O를 2번 눌러서 마우스 더블 클릭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포인터 속도나 가속화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속도는 빠르게 움직이는 거고요. 가속화는 누르고 있으면 더 빨리 움직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리 지정을 해두시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컴퓨터를 쓰실 때 좀 더 편리하게 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접근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꼭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스타일로 세팅을 해두시면 그 다음부터 이용하실 때는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